혼다 몽키 125 시승기 펀바이크 독특한 재미를 위해서 만든 몽키 60년의 역사성 있는 모델 몽키는 과연 어떤 맛일까?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로얄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합천 모트라드에 스티커를 채우러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카레 도로롱 스티커를 여기에 채우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1인당 3장까지 가져가셔서 오토바이에 붙이셔도 되고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합천 모트라드에 놀러와 주셨는데요. 지금 2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는 날씨가 되면서 드디어 시즌온이 된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 발리를 나갔다가 합천으로 돌아오면서 인사를 3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시즌온을 기다리던 많은 분들이 봄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티커를 채우고요.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같이 스티커가 엄청 많이 사라지길래 50장을 며칠 전에 놔두고 갔는데 또 많이 나가고 한 15장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스티커를 채우다가 만난 지인분들에게도 스티커를 나눠드리고요. 합천 모트라드는 올 때마다 커뮤니티 분들이나 아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스티커도 나눠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이전에는 제 별명인 합천 군수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이번에 붉은 코코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코코라고 적힌 스티커가 이제 신형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합천 군수라고 적힌 스티커가 귀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유튜버이신 바리니 다이어리님께서 오랜만에 서울에서 합천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트라이언프의 스피드 400을 타시다가 요즘은 몽키 125를 타시는데 이 몽키를 타고 서울에서 합천까지 내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시속 100도 잘 안 나오는 몽키를 타고 서울에서 합천까지 내려오셨고 심지어 무게가 10kg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무게가 5kg도 안 되는 가방을 메어도 1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면 어깨가 아프던데 어떻게 몽키 125의 무거운 가방까지 메고 서울에서 합천까지 오셨는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마이크를 장착하고 작은 몽키를 둘러보니까 튜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연장도 하셨고 헤드라이트 위에 짐대도 다셨고 연료 탱크 아래쪽에는 경적기에 황금색 커버도 씌워 놓으셨습니다. 원래는 경적기가 앞쪽에 달려 있었는데 혼다 엠블럼을 다시면서 경적기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핸들라이저도 달아서 핸들 높이를 조금 올리셨고요.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는 멀티바도 핸들에 달아서 그 위에 블랙박스를 대신할 액션캠 등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픽 디자인에서 나온 자석식 휴대폰 거치대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제 휴대폰도 픽 디자인 거치대를 쓰고 있어서 바로 제 폰을 한번 거치를 해보았습니다. 앞바퀴 쪽에는 케이블이 앞 타이어에 닿지 않도록 막는 검은색 가이드를 황금색 바나나 모양으로 튜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여기저기 몽키에 잘 어울리는 귀여운 튜닝을 많이 하셨죠. 앞브레이크 페달에도 왕발바닥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원래 페달은 그냥 톱니 이빨 모양의 작은 기본 페달인데 크게 튜닝을 해 놓으셨고 번호판 등 위에는 작은 오리도 올려져 있습니다. 구석구석 아주 귀엽게 튜닝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몽키는 법적으로 1인승 오토바이입니다. 텐덤을 못하고 무게도 105kg 정도라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고요. 끌발을 하는데 와, 이거 정말 가볍더라고요. 오토바이라기보다는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전혀 부담이 없는 느낌입니다. 시트고는 779mm인데 오토바이가 정말 작아서 엘리베이터 안에도 들어갈 정도인데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는 시트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전기차 한 대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네요. 살짝 피해드리고 엔진은 단기통 125cc 공랭식 엔진이고요. 기어는 수동 5단입니다. 4단까지는 힘을 조금 받고 5단은 항속 주행용 기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료 탱크는 5.6L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커버가 4L 정도이니까 조금 더 큰 편인데 연비가 리터당 60km 정도 수준으로 아주 좋아서 연료 탱크가 비록 작아도 대충 250km 이상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부족한 느낌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고 출력은 9.4마력, 최대 토크는 1.1인데요. 오늘 이걸 타면서 느낀 게 예전에 제가 잠깐 시승을 해봤던 부캐너 125랑 출력이 살짝 비슷합니다. 부캐너도 시속 80을 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몽키 125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속 90을 찍기가 의외로 힘든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몽키를 오랫동안 타오시고 또 서울에서 합천까지 타고 오신 바레니 다이어리님의 말씀에 따르면 슈퍼커브보다도 더 오히려 몽키 125가 속도가 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확실히 슈퍼커브보다 몽키가 더 안 나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혼다에서 만드는 펀 바이크로 분류되고 있는 닥스 125, 몽키 125, 그리고 헌터커브 이렇게 세 대가 대체적으로 슈퍼커브보다도 더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헌터커브는 임도를 타라고 만든 오토바이라서 속도보다는 토크에 지중을 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커브는 도심 주행과 연비를 위해서 기회비가 길게 세팅되어서 쭉쭉 치고 나가고, 아이고, 혼다는 경적 버튼이랑 깜빡이 위치가 다른 브랜드들과 반대라서 잘못 누르게 되네요. 아무튼 헌터커브는 무게도 약 20kg 정도 더 무거운 데다가 산을 잘 타도록 저속 토크를 극대화하는 짧은 기어비를 채택해서 속도가 느리죠. 몽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커브는 17인치의 큰 휠을 가졌지만 몽키는 12인치의 스쿠터 같은 작은 휠을 가지고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도 조금 불리하고, 슈퍼커브는 치마 카울이 바람을 맞고 흘려보내져서 비교적 공기저항이 덜한데 몽키는 네이키드 스타일로 공기저항을 커브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로스가 심하며 기어비도 좀 더 촘촘히 제작되어 있어서 단순 속도로만 본다면 몽키가 슈퍼커브보다 오히려 더 느린 감이 있다고 합니다. 슈퍼커브가 273만원이고 몽키 125가 478만원인데 속도는 오히려 몽키가 더 느리다고 하니까 조금 재미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속도가 전부는 아니죠. 몽키 125는 앞뒤 휀더와 머플러 커브가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아이코닉 모델로서 혼다 윙 엠블럼이 장착된 고급 모델입니다. 또한 디자인만 봐도 몽키가 슈퍼커브에 비해서 훨씬 귀엽고 세련미가 넘치죠. 두통 턱앤롤 시트에 크롬 도금 커버가 씌워진 언머플러, 크롬 도금이 씌워진 앞뒤 휀더에 IMU가 적용되어 있는 ABS 등 다양한 고급 옵션이 들어간 점도 몽키가 더 비싼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합천댐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평소에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놀면서 오토바이도 둘러보고 간단한 테스트도 해볼게요. 우선 몽키의 순정 머플러는 솔직히 그렇게 인상적인 배기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플러의 배기음은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여기서 세게 달려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볼게요. IMU가 적용된 1채널 ABS가 앞브레이크 쪽에 적용되어 있는데 달리던 도중에 급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아주 살짝씩 ABS가 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슈퍼커브는 ABS가 없어서 급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져 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몽키는 IMU가 적용된 1채널 ABS가 잘 터져주고 있어서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뒷브레이크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브레이킹이 나옵니다. 앞뒤 싱글 디스크 장착되어 있고 앞은 220mm, 뒤는 190mm의 작은 디스크 장착되어 있습니다. 캘리퍼는 니신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제동 능력 자체는 평범한 수준이고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120에 80의 12인치 타이어, 뒷 타이어는 130에 80의 12인치 타이어, 작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슈퍼커브가 17인치 타이어, 히말라얀이 21인치 타이어인데 몽키는 12인치 타이어니까 아주 작은 타이어이죠. 아담하고 작은 바디에 알맞는 12인치의 소형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스쿠터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어가 작기 때문에 노면 응답성은 빠르지만 불안정성이 살짝 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주차를 해놓고 몽키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클러치는 아주 잘 들어오고 잘 나옵니다. 중립 기어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계기판이 아주 작은 원형 모양의 LCD 계기판을 채용하고 있는데 몽키의 아담하고 작은 클래식한 바디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계기판입니다. 디자인은 참 이쁜데 문제는 속도, 연료 게이지, 적산거리 등 한정된 정보밖에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처럼 강한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 한낮에는 풀 LCD 계기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CL500이나 레벨 500의 계기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몽키도 마찬가지로 운행 도중에 시속 몇 킬로인지 잘 보이지 않았고요.
1인승 시트는 아주 두툼하니 훌륭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훌륭한 시트였고요. 스포츠 바이크에 비교하면 몽키 125의 시트는 거의 소파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L의 연료 탱크는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로 아담하고요. 탱크 측면에는 혼다의 모터사이클 역사에서 의미를 인정받는 모델에만 수연되는 이 클래식 윙이 당당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라이드를 장착해서 핸들 높이를 약 2cm 정도 올리셨고요. 핸들 사이에는 멀티바를 장착하셨고 유튜버이시다 보니까 USB 포트와 액션캠을 작동시키는 리모컨 등도 많이 장착을 해두셨네요. 계기판에는 중립등, 엔진 경고등, 깜빡이, 상향등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오른쪽에는 킬 스위치와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그립은 잡기 좋은 편이고 핸들 높이는 핸들 라이저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 높이는 아닌 것 같아요. 몽키라고 적혀져 있는 사이드 커버는 열쇠를 열면 툴킷과 퓨즈 등이 들어있고요. 원숭이 모양 가드를 씌운 경적기도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오늘 거세네요. 오늘 날씨는 따뜻했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키타코 머드 가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125cc 국내식 단기통 엔진이 보이는데 여타 엔진과 달리 약간 수평으로 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가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바로 맞아서 공랭에 유리하고 자체 높이도 낮아지고 무게 중심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휠은 Y자 벌집 모양의 휠을 장착하여 내구성과 무게 경감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블록 패턴의 10인치 작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등화류는 모두 LED를 채택하여 전기 소모를 줄였고요. 프론트는 도립식 서스펜션을 장착했는데 옐로우 컬러에 어울리는 도립식 서스가 장착되어서 아주 이쁘네요. 헤드라이트 위에는 프론트 캐리어라고 불리는 짐대를 장착하셨는데 몽키가 워낙 작고 짐을 싣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장착을 해두신 듯 하고요. 참고로 프론트 캐리어에 짐을 많이 싣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몽키가 워낙 가벼운 무게라서 앞에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타이어가 떨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금 앞쪽을 보니까 220mm 사이즈의 싱글 브레이크 디스크와 ABS가 장착되어 있고 니싱 캘리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몽키는 재밌게도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관성 측정 장치인 IMU와 연동되어 있는 ABS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고급 세팅이 장착되어 있는지 알아보니까 무게가 104kg 정도로 아주 가벼운 데다가 차체가 작고 휠 베이스도 워낙 짧아서 앞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면 뒷바퀴가 돌려버리는 잭네이프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동력은 충분히 나와주는데 바이크가 워낙 가벼워서 역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MU를 장착해서 잭나이프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뒷바퀴도 볼록 패턴의 130에 80에 12인치의 작고 미니미니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스미안까지도 노랗게 칠해서 아주 귀엽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몽키의 배기음을 살짝 들어볼까요? 배기음을 잘 들어보았고요. 머플러이다 보니까 허벅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꺼운 방열판 소재를 써서 이 부분이 은근히 비싸다고 하네요. 리어 서스펜션은 트윈 서스를 사용했는데 서스 스프링에도 노란색을 칠해서 노란색 차대 등의 파츠와 하모니를 이루도록 신경을 써두었고요. 호미등과 방향지시 등도 LED 사양이고 리어 핸더와 호미등 파츠도 은빛의 크롬 파츠로 만들어서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침대도 귀엽고요. 번호판 등 위에 붙여놓은 노란색 오리도 노란색의 몽키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머플러 때문에 오른쪽에는 가방을 달지를 못하고 왼쪽에만 사이드백을 하나 달아 놓으셨는데 오토바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사이드백의 사이즈도 작은 것으로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몽키도 체인 구동 방식인데 작은 420 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셉트는 525 체인을 써서 체인이 조금 비싼 편인데 몽키는 420 체인이라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좋지요. 몽키의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헬멧 홀더라고 불리는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잘 안 쓰이는 추세인데 몽키에는 여전히 이게 달려있네요. 헬멧에 디링이나 버클을 여기에 끼우고 열쇠를 돌려서 잠그면 헬멧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탠드로 세우면 길어지는 왼쪽에 일부러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죠. 아주 작은 사이즈의 몽키 125인데도 꽤 구석구석에 신경을 써서 만든 게 많이 보입니다. 역시 혼다의 아이코닉 모델이라고 할까요? 무게도 104kg 정도로 아주 가벼워서 한 손으로도 흔들면서 갖고 놀 수 있을 정도이고요.
몽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1인승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트가 두툼하고 크고 승차감이 아주 좋지만 1인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자만 타야 합니다. 시트가 두툼하고 넓지만 혼자서 엉덩이를 뒤로 당겨서 타는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텐덤 시에 동승자가 발을 디딜 만한 텐덤 스텝조차도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163cm인데요. 앉으면 생각보다 몽키의 작은 차체에 비해서 시트고는 살짝 있는 편입니다. 레벨 500보다도 시트고가 높은 느낌이고요. 니 그립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면 안되는 너무 작고 미니미니한 작고 아담한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가 너무 작아서 연료 주입구 뚜껑이 연료 탱크 상단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너무 작아서 귀여운 연료 탱크이고요. 시트보다도 연료 탱크가 훨씬 더 작습니다. 125cc인데 수동이라서 출발이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출발에 큰 어려움은 전혀 없었고요. 자, 이제 합천 모터라드로 다시 출발을 했는데 휠 베이스가 굉장히 짧습니다. 1145mm의 아주 짧은 휠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1145mm가 어느 정도로 짧은 거냐면 슈퍼커버가 1225m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고 제가 주로 타는 인터셉터가 1400m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셉터보다 몽키가 무려 25cm나 더 짧은 휠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정말 짧죠.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갖고 놀기에는 몽키가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휠 베이스도 1145mm로 워낙 짧은 데다가 타이어도 12인치로 작다 보니까 거친 노면에서는 앞뒤로 피칭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서 불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요. 타이어도 작다 보니까 조그마한 턱이나 포트홀에서도 큰 충격이 느껴지고 자이로 효과도 적어서 고속 주행에서도 묵직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리니 다이어리님께서 몽키를 타고 나가시는 모습인데 몽키가 얼마나 작은 오토바이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오토바이이다 보니까 고속 주행에서 불리한 점이 많고요.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시속 60에서 한 70 정도로 달리거나 작은 공간에서 재밌게 갖고 노는 일종의 펀 바이크로서 활용하는 게 맞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몽키는 그리고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에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타마테크라고 하는 혼다 소유의 모터스포츠 테마파크가 있었는데 혼다는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미니 바이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당시 슈퍼커브에 들어가던 50cc 엔진을 떼어다가 5인치의 아주 작은 휠을 가진 프레임에 얹어서 최초의 몽키인 G100을 만들어서 놀이기구로서 활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타는 모습이 서커스단의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고 해서 몽키라는 별명이 붙었고 자연스럽게 이름이 몽키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타보고 너무 재미가 있다면서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혼다가 CG100이라는 최초의 도로 주행용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후 G50M을 거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현재의 몽키에 이르는 6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게 바로 몽키라는 모델입니다. 클래식 윙 엠블럼을 가질 만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키가 큰 분들도 의외로 편하게 탈 수 있는 모델이 몽키이고요. 또 키 크신 분들이 타시는 걸 보면 서커스단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장거리를 타거나 하기보다는 펀 바이크로서 활용하는 게 맞는 모델인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몽키 125를 처음으로 시승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미니미니한 귀여운 바이크를 타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정말 작은 바이크는 작은 바이크 나름대로의 또 색다른 재미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다만 125cc 오토바이라고 해서 이걸 타고 장거리를 간다든지 하는 건 좀 오토바이의 제작 목적이나 이 특성상 못할 건 없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또 슈퍼커브보다도 타이어 휠도 작고 속도도 좀 안 나오고 2인승이 아닌 1인승이고 짐을 실을 곳도 좀 적고 또 수동 클러치 버전이라서 슈퍼커브보다 장거리 주행 시 클러치 조작 때문에 오히려 피로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슈퍼커브를 타다가 좀 더 높은 성능을 추구하시는 분이 요걸 사는 건 조금 안 맞는 선택 같고요. 조금 귀엽고 유니크한 디자인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길을 내가 끌어보고 싶다, 차에 싣고 다녀보고 싶다, 부담 없는 펀 바이크를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가격이 478만원인데 125cc인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가격은 결코 아니에요. 여유가 있고 내가 세컨 바이크를 사고 싶은데 슈퍼커브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귀엽고 이쁜 게 사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몽키 125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